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뇌파를 활용해서 이 자폐 환자들이 어떤 얼굴에 있는 감정가를 처리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의 활성화를 인코딩하고 더 나아가서 이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감정가들을 분류를 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2022년 7월 Biological Psychiatry 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imaging이라는 저널에 퍼블리시된 연구입니다. 이 Biological Psychiatry CNNI 같은 경우는 임팩트 팩터가 6.05이고요. 뉴로사이언스 분야의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뇌파를 활용을 해서 이 정신질환 환자들을 분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XAI 메서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떤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와 관련된 이런 페이퍼를 좀 찾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이런 목표랑 부합하는 연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류 진단과 완벽하게 이렇게 같지는 않더라도 이 XAI가 정신질환 혹은 다양한 질환 환자들의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기 위해서 해당 논문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폐장애인데요. 자폐장애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이 자폐장애는 정신질환은 아니고 일종의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자폐장애는 아동기의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그리고 언어, 비언어성의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상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자폐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행복, 슬픔,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과를 잘 인지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감정과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자폐장애의 그 감정 판단에 대한 문제가 뉴럴 액티베이션으로부터 야기한 건지 혹은 뉴럴 액티베이션은 문제없이 잘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이런 뉴럴 액티베이션이 어떤 행동학적으로 잘 발현이 되지 않는 건지 뚜렷하게 이런 기전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 자폐 환자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가를 인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감정가들을 분류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감정가를 인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메서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현이 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연구에는 좀 어린 그 청소년들이 모집이 되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폐 장애가 있는 청소년 40명 그리고 자폐 장애가 없는 청소년 48명이 리크루트 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셜 이모션 레코그니션과 관련된 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익스페리먼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패러다임은 Diagnostic Analysis of Non-Verbal Behavioral Accuracy, 줄여서 단바라는 익스페리먼털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단바는 총 48개의 그 색깔이 있는 컬러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자 24명 그리고 여자 24명의 얼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사진들은 총 4개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슬픔, 화남, 그리고 두려움 이렇게 4가지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예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져왔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사진을 자극으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감정가가 뭔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런 감정가가 있는 사진을 총 맥시멈 4초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감정가를 판단을 하게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초 넘어가면 이 사람은 감정을 판단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자극 같은 경우는 accuracy, 정확도에서 제대로 감정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관련된 결과를, 이 행동학적 결과를 간략하게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 서브젝트들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랑 행동학적 결과를 이렇게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ADOS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ADOS 같은 경우는 이 자폐의 심텀을 나타내는 스코어로 보면 정상인은 3이고 ASD, 자폐 같은 경우는 8로 이 환자들이 이 어떤 자폐 증상이 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FSI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능지수 IQ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능 점수 같은 경우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FER Accuracy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Facial Emotion Recognition의 정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같은 경우는 그 자폐보다 이 Accuracy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는 그 리액션 타임인데, 리액션 타임 같은 경우는 ASD, 그러니까 자폐 환자들이 좀 더 짧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Facial Emotion Recognition 패러다임을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을 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측정을 할 때는 32채널짜리 레코딩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측정한 데이터는 이 이이즈랩을 활용을 해서 ICA 기반의 아티팩트 리덕션을 수행을 했고, 이후 T9, T10의 그 채널을 이용을 해서 리레퍼런싱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채널을 제외한 총 30개 채널의 이후 그 분석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티팩트 프리 데이터는 0.1에서 3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었고,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측정 시 1000Hz 샘플링 레이시였는데 500Hz로 다운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분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러다임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극 제시 시점에 마이너스 200 미리세컨드부터 1500 미리세컨드까지 이렇게 에폭을 나누어서 분석에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에포킹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마할로비스 제로 페이즈의 화이트닝 방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노멀리제이션 시켜준 다음에 딥러닝 아키텍처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파를 활용해서 감정가들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CNN 기반의 이 딥컨브넷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딥컨브넷 아키텍처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있고요. 이 딥컨브넷의 마지막 단 소프트맥스에서 4가지 감정가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얻어서 이 감정가가 잘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각 피험자 각각이 어떤 감정을 잘 분류했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리브원 트라이얼 아웃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피험자들이 총 48개 자극을 보고 감정가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48개 트라이얼을 가지고 각각을 분류를 했고, 이 리브원 트라이얼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48개 트라이얼 중에 47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정확도를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레이어 와이즈 렐러번스 프로파게이션 LRP를 사용을 해서 이 자폐 혹은 정상인이 이 페이셜 이모션을 레코그니션 할 때 어떤 신경 생리학적 특성의 피처로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 실린 결과는 아니고요. GitHub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저자가 GitHub에 이렇게 정확도를 정리한 표가 있길래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면 FER 같은 경우는 Facial Emotion Recognition이라고 해서 행동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감정가를 분류했을 때의 결과들이고, 이 CNN 같은 경우는 뇌파를 기반으로 감정가를 분류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TD는 정상인이고 ASD는 그 자폐 환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그룹은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 매트릭, 그러니까 FER이 더 좋은지 혹은 CNN이 더 분류 정확도가 좋은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인을 먼저 보자면 사실 이 정상인은 그 행동학적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뇌파 기반의 분류를 했을 때, CNN 분류를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더 높아졌으나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동학적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CNN을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고요. 특히 CNN을 사용을 했을 때 93%의 굉장히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아래 그래프의 경우는 각 그룹에 해당하는 서브젝트들의 행동학적 데이터 기반의 분류 정확도랑 뇌파 기반의 분류 정확도, CNN 기반의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각각 다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이 그래프 이름이 스파게티 플롯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닷 같은 경우는 행동학적 데이터 기반의 분류 정확도, 그리고 이 빨간색 닷 같은 경우는 이 뇌파 기반의 CNN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는 두 매트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ASD, 이 자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뇌파 기반의 CNN을 사용을 했을 때의 감정가 분류 정확도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이 그룹을 고정을 시켜놓고 매트릭 사이의 감정 분류 정확도를 비교를 해 보았다면, 이제는 이 매트릭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룹 간의 분류 정확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나타나는 것은 행동학적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고, 이 빨간색 선은 뇌파를 사용을 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행동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는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이 CNN 기반의 분류를 했을 때는 이 자폐 환자들이 분류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 그러면 뇌파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분류를 다 잘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건 머신러닝이건 상관없이 다 분류를 잘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될 텐데, 그걸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서플리멘터리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피처를 사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는데요. SVM이랑 KNN,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감정가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뇌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분류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이 CNN 기반의 분류를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감정가를 잘 분류를 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RP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A와 B는 각 그룹의 렐러번스 스코어를 평균을 해서 나타낸 그림이고, 이 그림 C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과 자폐 환자들의 렐러번스 스코어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얼리
타임 윈도우에서의 렐러번스 스코어가 그 자폐 환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고, 이 자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요 레이트 타임 윈도우에서 렐러번스 스코어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폐 환자들이 어떤 감정가를 분류할 때는 레이트 타임 윈도우의 피처들이 많이 사용되는 데 비해서 이 컨트롤, 그러니까 정상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얼리 타임 윈도우의 피처들이 분류에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역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같은 감정이라고 해도 정상인과 이런 자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뉴럴 액티비티가 다르게 활성화된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XAI 방법들을 적용해 본 결과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결과 기반의 매뉴스크립트는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되었고, 현재 IEEE Transaction on Affective Computing 이라는 저널에서 언더 리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동일한 데이터에 렐러번스 스코어 기반의 서로 다른 4가지 XAI 방법 보시면 스무스 그레이드 스퀘어드, 그리고 패턴넷, 패턴 어트리뷰션, 그리고 LRP, 이거 3대 잘못됐네요. 이렇게 4가지 XAI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어떤 XAI 방법이 릴라이빌리티가 높게 이 데이터를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고, 요 릴라이빌리티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리무브 앤드 리트레인 ROAR 방법을 적용을 해서 릴라이빌리티를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요 ROAR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듯이 그 CNN 아키텍처에서 익스트랙션 된 피처들을 뭐 하나를 빼고 정확도를 검증을 해서 이 정확도가 높아졌는지 혹은 낮아졌는지 등을 체크를 해서 이 피처가 인포머티브 한지 안 한지를 검증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LRP, 패턴넷, 패턴 어트리뷰션 요 3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자극 제시 이후에 500ms 이후에 어떤 페이셜 이모션을 레코그니션 할 때의 피처들을 잘 분류해낼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LRP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아직 퍼블리시가 된 논문은 아니라서 추후에 퍼블리시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자폐가 있든 없든 페이셜 이모션 레코그니션과 관련된 정보들은 뉴럴 시그널이 인코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폐 환자들에게 어떤 디스팅티브한 뉴럴 액티비티가 LRP로 검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 뉴럴 액티비티는 제대로 활성이 되나, 이 뉴럴 액티비티가 어떤 행동학적으로 발현이 잘 안 되지 않았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구를 통해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러한 페이셜 이모션 프로세싱과 관련된 뉴럴 프로세싱이 어떤 자폐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바이오마커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물론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가 되었고 잘 짜여진, 잘 구성된 연구긴 하지만 좀 제 기준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 연구에서 추출된 이 LRP랑 그 ERP 컴포넌트들을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 얼리 타임 윈도우의 렐러번스 스코어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이 얼리 타임에서의 ERP들이 이 얼굴
이나 감정가를 인지를 할 때 나타나는 ERP 컴포넌트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얼굴을 인지를 했을 때 이 M170이라는 컴포넌트가 나타나는데,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자극 제시 이후에 500ms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컴포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랑 같이 관련을 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연구에서도 한 30Hz까지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 걸 보면은 어떤 ERP 스터디를 염두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결과가 안 좋아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우리도 추후에 해본다면 좀 더 해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